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에서 출발을 해요. 첫 번째, n이 짝수. 실근을 따지는 것이 거듭제곱근이라고 그랬었어. n이 홀수. 그때 x는 짝수일 때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n제곱근 루트 a 혹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고, n이 홀수였을 때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짝수였을 때는 루트 안에 게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크다 뭐 다 적어요. 양수였기 때문에 부호 판단을 루트 밖의 걸로 해요. 무슨 소리냐면 너는 양수라는 소리고 너는 음수라는 소리고. 근데 n이 홀수였을 때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양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호 판단을 루트 안의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를 잠깐 쓸게. n이 짝수였을 때는 부호 판단을 루트 밖의 걸로 하고요. n이 홀수였을 때는 부호 판단을 루트 안의 걸로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는 교과서에 아마 다 나와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중요하지 않고, 거듭제곱근으로 저렇게 쓰려면 일단 지수가 짝수면 실근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 개가 나온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문제를 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내제곱근 아까 했던 거 뭐 똑같이 하지 뭐. 16이 있어. 얘는 부호가 양수야.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부호 판단 루트 밖의 거로 한다 그랬죠? 양수예요. 일단 양수가 되고, 내제곱해서 16이 되는 실수하는 거니까 2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같은 거를 해요.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부호 판단을 루트 안의 걸로 한다 그랬잖아. 일단 마이너스를 쓰고 여기를 없애요. 부호는 이제 알았으니까 세제곱해서 8 되는 수니까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인데 이거 뭐 할까요? 6제곱근 루트 뭐 할까? 64 할까요 그냥? 이렇게 했대요. 부호는 루트 밖의 거로 판단하라 그랬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6제곱해서 64 되는 건 2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 거듭제곱근을 배웠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수가 유리수, 분수,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배워요. 지수가 실수로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배우게 되는 건데, 걔가 이런 거죠. 뭐 루트의 2라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2의 2분의 1승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2분의 1승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여기 있는 밖의 거분의 안의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의 거분의 안의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죠. m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는 a의 n분의 n승으로 써야지 라고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수지수는 이런 거듭제곱근에서 유도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자 했던 거야. 그 밖의 거분의 안의 것승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내제곱근 루트 16이라는 소리는 16에 밖의 거분의 안의 것승이니까 4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16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4분의 1승이 되며 지수끼리 곱하면 1이잖아요. 2의 1승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삽질이라 그래. 그게 됐죠? 굳이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 8에 밖의 거분의 안의 것승이니까 통째로 지금 본 거니까 그거 3분의 1승이잖니? 이렇게 3분의 1승이잖아? 3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똑같고요. 합질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돼. 결국 지수가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다는 소리는 거듭제곱근의 정의서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분수라는 소리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 그 소리죠. 그 소리니까 이 상태에서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 이 소리거든요. 따라서 루트 3이 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4제곱근이 필요했다는 거야.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이었잖니?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 거였잖아? 2에다가 2를 곱해야 야가 나오지? 3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2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또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 내신에 나와요. 루트 2랑 뭐 세제곱근 루트 3이랑 야 너 두 개 크기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애매한 게 제곱해서 2 되는 수랑 세제곱해서 3 되는 수가 둘 다 1점 얼마일 것 같잖아요.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앞대가리를 맞추러 가요. 여기가 2였으니까 두 개 똑같은 줄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니까 6제곱근 룰을 맞춰요. 3을 곱했죠? 1에다 3을 곱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 똑같이 맞추러 가. 2씩 곱해요. 이렇게 6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이 돼요. 얘가 살짝 크겠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8이고 여기는 9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고 분수지수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로 확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렇죠?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그 지수 법칙이 뭉개지는 게 하나 생기죠. 거기서도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맨날 들은 얘 있잖아. 이거에 제곱을 하고 2분의 3승을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이유는 그래. 이렇게 분수지수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이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를 똑바로 계산을 해보면 이랬다고.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을 하는 거니까 너는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에요 라고 계산하는 거잖니. 그렇죠? 그래서 분수지수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수법칙이 이런 거를 쓸 때 엄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A의 mn승이 될 때는 A가 무슨 수일 때밖에 안 돼? 양수일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순간 지수법칙이 뭉개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됐죠? 그래요. 거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이제 하자. 16번.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만 지금 잠깐 했어요. 16번을 보시면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새끼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재. 허참. n은 3 이상이고 마이너스 3의 n-2승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an이라고 하죠. n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네. 시그마 n이 3에서부터 20까지 a의 n을 구해보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은 a의 3부터 쭉 더해보세요. 야, a의 4, a의 5까지 쭉 더해서 a의 20까지 가야지. 이런 얘기니까 a의 3, a의 4, a의 5 같은 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a의 3이라는 것은 n이 3일 때요. 일단 3일 때 n이 3일 때니까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2니까 1승이 되고 이것의 n이 3일 때야 세제곱근 중 이 소리죠.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렇잖아요. 한 개. 그래서 a의 3은 1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n이 4일 때를 해요. 4일 때를 해보면 마이너스 3에 4를 집어넣었잖니? 제곱이 되고 이게 9라는 소리예요. 9. 3의 제곱이라는 소리야. 9의 4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몇 개 있어요? 2개. 에이 그랬잖아요. 홀수일 때는 하나, 짝수일 때는 2개. 그랬잖아요. 2개인가 본데?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n이 5일 때를 이제 놀러 가봐요. 5일 때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야. n-2니까 이것의 n이 5일 때잖아요. 5제곱근 중 그 소리야.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눈치가 1, 2, 1, 2, 1, 2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홀수일 때는 1, 짝수일 때는 2 그 소리인 것 같잖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쭉 더하면 돼. 1, 1, 2 이게 나오는 것이. 잠깐만. 이거 몇 개 있죠? 18개. 18개가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짜리가 몇 개 있는 거지? 9개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죠. 18번 안 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튼 19번, 20번 이렇게 있는데요.
19번은 많이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또 헷갈리니까 눈으로 잠깐 보죠. 얘가 최소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19번을 A에 관한 2차식으로 해석하면 돼. 보면 K가 1에서부터 7까지 K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해 볼까요? 이제 그랬다고. 시그마 입장에는 변수가 K이기 때문에 K가 아닌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K가 1에서부터 7까지 왔고 전개부터 하세요.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왔을 거고 K는 변수 취급하고 A는 상수 취급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시그마가 있는데 거꾸로 할게요.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7을 곱하면 돼. 7A제곱이 되고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지금 쓰는 중이야. 마이너스 2A가 상수가 되는 거죠. 시그마를 뿌릴 때 K만 변수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 K 이렇게 하면 되고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 K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뒤에 있는 상수항 구하지 않고 여기서만 놀면 돼요. 꼭지점 A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A에 관한 2차 함수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더하래요. 2분의 1에서부터 7까지 더해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에서부터 7까지 더하면 공식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4니까 28인 것 같아.